우리 시민과 대화 횟수로 보면은 331번째 시민과 대화입니다. 시장님 이렇게 시민과의 대화자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BRT가 저희 사생 같은 경우는 한 바퀴 돌아서 저희가 오송역에 기차를 타러 가게 되면 보통 나성동이나 이쪽 강역 북쪽으로는 누리리를 거쳐서 바로 가게 되는데 저희 사생은 누리리에서 한번 환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송역을 가게 되니까 불편함이 있어서 다들 입주 초기부터 준비를 많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오송역으로 가면 좋지 않냐,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다들 자차를 이용하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또 조치원 가는 때 또한 601번이 하나 있는데 조치원까지 역까지 가면은 1시간 반? 사실 서울을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사실 1시간 반이면. 세종시를 601번이 여기 방북편에서 출발해서 세종시를 시내를 다 돌아온 조치원을 가거든요. 그래서 좀 빠른 길로 반대 방향으로 해서 조치원을 갈 수 있는 방법, 버스 노선을 혹시 안 될까요? 7일 2단지하고 5단지 사이에 3번가 있거든요. BRT 노선에. 낮에는 사람들이 눈이 있으니까 신호를 잘 지키는데 야간이 되면 차가 많이 다니지 않다 보니까 신호를 무시하고 많이 속도를 내면서 다니는데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소실 갔다 오는 자녀를 데리러 오는 부모님들이 보고는 위험하다고 혹시 과속 단속 장비 좀 제가 배화산을 갈 때 이쪽 그 BRT 아래쪽으로 있는 3단지, 4단지, 나중에 7, 8, 9단지 입주를 하게 되면은 배화산을 갈 때 방곡 6교를 지나서 가게 돼요. 네, 방곡 6교에서 지나면은 데크가 막아져 있어 산으로 못 올라가고 다시 계단을 내려가서 5단지 놀이터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 불편함을 데크를 없애서 약간의 경사로 이렇게 사설 쪽으로 해서 사설을 만들어가지고 완만한 경사를 만들어서 바로 산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제 BRT가 동그랗게 돼 있어요. 동그랗게 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시점과 종점이 없잖아요. 근데 버스는 이제 전기버스니까 충전도 해야 되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도 좀 쉬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느 한 곳에서는 멈춰 서서 우리 이제 대평동 같은 데나 아니면은 저쪽 오생 쪽에 6생 쪽에 가서 이제 잠깐 쉬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운전사들이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이 종점이 따로 이제 종점을 따로 이렇게 만들든지 해야 되니까 이건 이제 빙빙 돌도록 동그라미로 돼 있어서 그런 불편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구조적으로 그거는 어딘가는 한 군데는 끊어줘야 되거든요. 이제 마침 이게 거기가 끊겨서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제가 운행 실태를 봐서 끊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긴 한데 어느 지점에서 끊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것들. 이번에 이제 강곡동, 지편동 이쪽에 이제 주민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교통 양이 많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거 좀 수정할 부분들을 좀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말까지 지편동, 강곡동 이쪽으로 해보면은 거의 이제 7, 8천 명이 더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버스 노선도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아까 201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곡동 6단지 거기가 종점인데 저쪽 지편동까지 지금 연장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일들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배화산이 이제 근린공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LH 공사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상태로 여기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종시에 장기 거주하면서 아직 계속 무주택자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좀 더 빨리 공급을 최대한 늘리는 대책과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고 세종시 거주자에게 분양 혜택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를 든다면 세종시 공급 후 타 지역의 남은 물량을 공급한다든가 아니면 타지 활동을 최소화한다든가
그 세종시의 거주를 좀 더 이제 오래 거주한 인원은 가점을 주는 방안을 좀 생각해 주신다든가 뭐 이런 게 획기적인 그런 세종 시민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대학 공동체 캠퍼스 유지 관련해서 부지는 당초 목적에 따라 사용되길 바라며 대학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바란다 이렇게 하시고 문제점은 그 세종 공동 캠퍼스 부지의 4-2 생활권에 주택 공급 계획이 있는데 대학 유치 현황 사항은 어떤지 궁금하다고. 주택 그 공급을 좀 늘려서 집값을 안정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주택자한테 그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좀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제 세종시는 20만 호를 건설하기로 계획돼 있어요. 20만 호 건설하기로 계획돼 있는데 문제는 20만 호를 20만 호 중에서 한 12만 호 정도가 건설되고 한 8만 호 정도가 남았는데 한꺼번에 건설하면은 지금과 같은 데로 좀 한꺼번에 많이 건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꺼번에 건설하면은 이제 주택 수급상 이제 2015년 같은 데는 한 19,000호 입주가 됐고 2016년도에는 16,000호 입주가 되고 그랬거든요. 그때 보니까 이제 주택 시장에도 문제가 되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물론 이제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내려오는 분들도 있는데 대전이나 청주, 공주 이런 데서 이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대전, 청주, 공주 이런 쪽에서 이제 불만이 좀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차피 20만 호를 건설하기로 돼 있는데 그러면은 매년 어느 정도 좀 균형 있게 이렇게 매년 얼마씩 쭉 해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도시가 완성 시기를 2030년까지로 잡고 있어서 그때까지 이제 계획 세워서 쭉 가기로 해놨는데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한국도시건설청하고 협의를 해서 주택건설 시기를 좀 더 앞당기자 하고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당기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쯤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건설하기로는 합의됐고 또 하나는 이제 처음에 20만 호를 계획을 했는데 그때 계획할 때는 한 세대당 2.5명씩 5명 정도 들어오게 돼서 50만 도시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요새는 혼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단독세대가 너무 많아져서 20만 원 갖고 좀 부족하겠다. 대신 집을 좀 규모 작은 소형 주택 중심으로 좀 더 많이 짓고 이제 주택 호수를 좀 늘리자 해서 20만 원에다가 13,000원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 건설 호수는 당초 계획보다 좀 더 늘어날 거예요. 근데 인구는 여전히 이제 50만 원 선으로 맞추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그 공급에서 제가 한 3차례 정도 정부에 건의했는데 주택 공급 제도를 우리나라는 지금 법률에 의해서 다 정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우리 지방에서 마음대로 못 정합니다. 제도 자체를 국가에서 가지고 있어서 국가에 건의를 해놓기를 우리 세종 시민 우선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주자 100% 공급을 제가 건의했는데 지금 50%를 우선 공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선 공급 비율을 늘리는 것은 이제 국토부에서도 좀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고 100%까지 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세종시 건설 목적이 수도권으로부터 인구를 이제 분산하는 데서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은 여기 있는 분들만 다 주택을 공급받으면은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오느냐 뭐 그런 좀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 도시 건설 목적 자체하고 맞느냐 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국토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50%보다는 좀 더 높아질 것 같고 100%가 딱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주장을 하는데 100%까지는 좀 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대학 캠퍼스는 처음에 이제 생각은 대학을 시립대학을 하나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하나 속초로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이 시립대학을 만드는 것은 우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리고 한 예를 들어서 한 2천억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두 번째로 시립대학 만드는 건 좋은데 만들어 놓으면 좋은 대학이 돼야 되는데 좋은 대학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대학이 만들자마자 좋은 대학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의 생각은 공동 캠퍼스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전국에 있는 좋은 대학에서 이제 필요한 학과나 학부를 우리 이제 세종시로 옮기는 것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갖고 가자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은 이제 상당히 진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서울행정대학원이라든지 KDI 정책대학원,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충남대학교 의대 쪽에서 일부 이런 대학들이 공동체 것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있어서 그거는 지금 일부 공사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립대학들은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돼서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이런 데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거는 좀 이제 우리 시민들 보시기에는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 그 역시 좀 진행이 된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대학 캠퍼스 단지를 했는데 우리 4-2 생활권이죠. 거기는 이 대학 캠퍼스가 들어오는 곳으로 했는데 그럼 거기에는 대학만 들어와야지 다른 거 들어오면 안 된다. 근데 그거는 좀 시민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제 잘못 아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도에 보시면은 우리 보람동 같으면은 지방행정 그래서 시청, 교육청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그 시청, 교육청만 있는 게 아니라 주택도 다 있잖아요. 보람동, 소담동 다 주택 다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처음에 이제 우리가 계획 세웠던 것은 직장하고 주택을 가까이 두어가지고 걸어서 출퇴근하고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은 어떻게 하겠어요? 대학만 있고 대학에서 이런 교수님들이나 대학교 직원들 또 학생들이 또 딴 데서 통학하거나 출퇴근해야 된다면 그런 도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계획 세울 때 대학에 필요한 정도의 주택 이건 처음부터 계획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야 이 동네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주택은 아예 들어오지 마라. 이것은 원래부터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주택이 들어와야 일부는 들어오게 계획을 해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캠퍼스 타운을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옛날에는 대학이 있으면 대학 울타리 딱 쳐가지고 대학교만 딱 수도로 해놨는데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홍성구 의원님도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대학 타운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교, 연구소, 또 벤처기업, 문화시설, 상업시설, 주거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한 동네를 이루도록 만든다 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대학생이나 또는 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주택은 일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제 다만 저도 이제 거기에 우리 대학교하고 상관없는 또 여기 이제 대학 연구로 되어 있거든요. 대학 연구로 되어 있는 대학이나 연구하고 상관없는 그런 주택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죠. 그래서 대학 연구 기능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주거단지 그것은 남들 계획이다. 1인 세대도 전부 다 자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통이 지금도 사실 굉장히 만만치 않거든요. 세종이. 근데 호수를 늘리면 그만큼의 자동차가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교통의 그 흐름이라든가 지금 저희 여기 한대대동가 거기 아침에 출근 시간에는 거의 주차장을 방문하거든요. 그런
교통 수요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실 건가 그게 참 궁금하고요. 예. 또 하나 방곡동에는 이 지편동까지 정도 들었으면은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변변한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그 인구 구성이 달라지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교통도 좀 변화가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되게 이제 도시 계획 전체를 할 때도 이제 교통 계획이 같이 들어가지만 이제 그 일부 이제 계획 변경이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되면은 교통 영향 평가를 합니다. 교통 영향 평가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또 같이 강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 인구 규모가 크게 이제 늘어나지는 않으니까 인구 규모는 그대로 가니까 아마 전체 도시 전체로 봤을 때는 교통량이 큰 차이는 없겠지만 이제 실제로 이제 13,000원을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또 교통에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교통 영향 평가를 전문가들이 해서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에 이제 반영을 해서 부분을 좀 조정해서 할 것이고요. 싱싱장터는 저희 이제 좀 서둘러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싱싱장터를 만들려고 보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게 그 교통 문제더라고요. 교통이 편리한 곳을 만들어야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도 좋고 농민들도 가서 농산물 갖다 내기도 좋고 그래서 마침 이제 이 소담동에는 그 환승센터를 만들기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환승센터를 그것도 이제 국가 예산으로 만들어주기로 돼 있어요. 한국경에서 만들어주는데 그 중에 이제 1층을 따로 할애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싱싱장터를 만들기로 계획을 했는데 그 환승센터 건설하는 게 조금 늦어져가지고 우리 싱싱장터가 그만큼 좀 늦게 건설이 된다. 그 건물이 먼저 지어져야 그 건물 중에 일부를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이제 싱싱장터를 만드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농민들도 이제 한꺼번에 막 그 소비량이 늘어나니까 버거워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로컬푸드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가 한 930농가 정도 되는데 이제 그 두 개 매장이죠. 소담동하고 아름동 두 개 매장에 물건 갖다 내는 게 한 930농가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저쪽 그 나성동하고 이제 소담동에 이제 3호점, 4호점을 내게 되면은 이제 그만큼은 또 농민들이 또 추가로 참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그 준비를 제대로 안 해갖고 오게 되면은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농민들을 또 준비시키는 일이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도 하고 또 이제 실제로 농사를 직접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계획은 어쨌든 3호점 이제 4호점은 아마 내년부터는 설계에 필요한 준비들이 좀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